자연스러우면서 아름다운 가슴을 만드는 줄기세포 가슴 성형. 그러나 예쁜 몸매보다 중요한 건 안전. 안전한 수술을 위해서는 수술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줄기세포 가슴 성형의 두 번째 시간.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TV주치 무병장수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TV주치 무병장수의 문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유입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가슴 성형은 자연스러우면서도 균형 잡힌 몸매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용되는 기계와 기술에 따라서 효과나 안정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진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줄기세포 가슴 성형의 방법과 부작용 그리고 치료 후의 관리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줄기세포 가슴 성형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이 아름다운 가슴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수술법인데요. 이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을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부나 허벅지 쪽에 통상 복부나 허벅지 쪽에 군살을 최대한 추출을 해서 추출된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출된 줄기세포와 정제된 지방을 섞어서 겨드랑이와 가슴 사이에 2mm 정도의 작은 구멍 하나를 뚫어서 가슴에 주입하는 식으로 수술을 합니다. 원장님, 근데 간혹 보면요. 줄기세포 유사 성분을 줄기세포 가슴 성형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법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보통 일반 사람들이 사실은 그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는 좀 힘듭니다. 네. 매우 힘든데 예전에도 가짜 줄기세포 성형을 한다고 광고를 하다가 적발돼서 처벌받은 병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안 되고 최근에 또다시 그런 병원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줄기세포 성형을 받기 전에 가짜 수술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시려면 그 병원에서 정말 줄기세포 장비를 제대로 추출할 수 있는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시스템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또 그 병원에서 과연 줄기세포 성형에 대해서 오랫동안 충분히 시술을 하고 있는 경험이 있는 그런 병원인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이 수술이다 보니까 또 부작용이 있을 법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줄기세포 성형 자체가 뭐 조직 손상도 적고 인체 친화적인 방법이라 다른 수술에 비해서 훨씬 부작용이 작긴 하지만 네. 이것도 수술이기 때문에 뭐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줄기세포 가슴 성형이라 하더라도 생착률이 떨어지는데 과도한 주입을 하게 되면 지방 괴사나 석회화 현상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심하면은 그 괴사되거나 석회화된 거를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제대로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시술을 하게 되면 그런 지방 괴사나 석회화 현상이 심각하게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 아직까지 그 제거를 해줘야 될 정도로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 온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많이 넣게 되면 오히려 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과도한 것보다는 수술을 제대로 안 했거나 사전 사후 관리가 미흡한 경우 네. 생착률이 떨어지면서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요. 줄기세포 가슴 성형 후에 오히려 가슴이 좀 작아졌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상식적으로 확대 수술을 했는데 가슴이 작아질 수는 없습니다. 네. 아마 그런 경우는 효과가 떨어진 경우를 말할 텐데요. 기대한 것보다 효과가 적은 경우군요. 예, 그럴 경우인데 뭐 그런 경우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진짜 줄기세포가 아닌 유사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했든지 아니면 뭐 줄기세포 양이 적든지 또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전 사후 관리가 미흡한 경우 그런 경우 아무래도 수술 후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수술 후에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수술 이후에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팔을 이용한 운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골프, 테니스, 요가 이런 스트레칭이나 물건 드는 행동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이유는 줄기세포 가슴 성형 자체가 방식이 가슴 근육 밑부분과 윗부분에 지방을 쌓아놓는 식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팔을 움직이게 되면 아무래도 가슴 근육이 흔들리면서 지방 생착률이 떨어지고 지방이 흡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팔을 이용한 운동을 피하시는 게 좋고, 또 아무래도 그 사우나나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시는 거는 가슴에 이식한 지방이 스트레스 받아서 생착률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운동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식한 지방 자체가 아직은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양 공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불포화 지방산이나 이런 음식들을 좀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생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줄기세포 가슴 성형은 크게 절개를 하지 않고 구멍을 내서 몸에 아름다운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려하고 계실 텐데요. 아직 좀 개발 중인 치료법이기도 하잖아요.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줄기세포 가슴 성형은 조직 손상도 적고 인체 친화적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지방 조직이라는 살아있는 조직을 이용한 시술이기 때문에 똑같은 수술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 결과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수술 과정 자체도 사실은 다른 수술보다 좀 복잡하고 예민한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고려하실 때는 그 줄기세포 시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져 있고 시스템이 완비된 그런 전문 병원을 찾아서 수술하셔야만 수술 후 만족도를 최선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네, 신동진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체형이 한번 무너지면 개선하는 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선 평소의 관리가 좀 중요한데요. 그 외에도 나에게 꼭 맞는 속옷을 착용하는 것도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